최근 국제 정세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의 군사 및 외교 경쟁으로 과열된 상태다.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의 상황은 무시될 정도로 각종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가 동북아시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각종 군사무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21세기 전쟁 양상은 공중정황 및 지상방공망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 항공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그에 비례하여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잉사가 개발한 미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이며 함재기로 사용된다. F-14 톰캣이 퇴역한 이후 미 해군의 제공권 장악, 전자전, 대함, 대공 임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이외의 캐나다, 호주, 핀란드,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스페인, 스위스에서 운용 중이다. 그라울러는 FA-18F 슈퍼호넷을 베이스로 개발한 전자전기로 레이더 무력화, 대공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서 인지훈련 중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1 레이더로 조준 후 격추시킨 전적이 있다. 이로 인해 그라울러의 측면에 F-22 킬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오스프리는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요구로 보잉과 벨사에 의해 개발된 차세대 틸트로터 수송기다. 헬리콥터의 느린 속도와 수송기의 착륙 한계를 해결하고자 개발이 진행되었다. 작전 반경이 772km, 항속 거리가 3,590km에 달하여 기존 헬기들의 300%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 당시 추락사고가 잦아 화부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바 있어 테스트 당시 탑승자들이 탑승하기를 꺼려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라이트닝 E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F-16과 A-10, F-18 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실전 기록으로는 2016년 12월 이스라엘로 인수된 F-35I가 2017년 1월 시리아 군공항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 현재 주문 수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군이 2,500여 대, 한국 40대, 일본 142대 등 전 세계적으로 3,000대 이상 생산될 베스트셀러가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된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미 해군용 함재 조기경보 동작이다. AN/APS 레이더를 탑재하여 해군 전술 정보 시스템과 연결 후 여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해상용으로 제작된 기체이기 때문에 지형이 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같이 사막이거나 주변이 바다인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헬기로 유명한 캐스트렐은 2005년부터 개발되어 2009년 실전 배치되었다. 하지만 개발 지연 및 기술적 한계로 총 9대만 생산 후 단종되었으며 캐나다 등지에 판매가 되고 구조용, 함재용 헬기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보잉이 제작한 미 해군의 대잠 초계기다. 보잉 737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AN/APS-149 연안 탐지 레이더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아군에게 전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입할 예정이 없었으나 2016년 북한의 SLBM이 개발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8대 도입이 결정되었다. 도입 당시 생산 단가가 1,500원대로 많이 낮아졌기에 우리나라가 8대를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글로브 마스터 3은 265톤에 이르는 장거리 대형 전략 수송기다. 미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전용차를 이글로브 마스터 3에 실어 수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낙하산병 102명을 싣고 1만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 호주, 캐나다,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나토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역사상 최강의 유인 전투기로 불린다. 랩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레이더와 광학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0.1초 만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랩터에 탑재되어 있는 AN/APG-77 레이더는 300km 밖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골프공 크기로 탐지될 정도의 스텔스 기능이 장점이다. 미국 항공무기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폭격기다. 동일 무게 금보다 비싼 폭격기로도 유명하며 검은 가오리라는 별명이 있다. 이 폭격기의 가장 큰 장점은 16발의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라는 점이다. 게다가 전입기라는 일반 항공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어 항속거리가 14,000km에 달하며 심지어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에서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미국 본토에서 나라가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텔스 능력의 경우 크기에 비해 작은 새 수준 이하로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으로 인해 20대만 제작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각 기체들은 미국의 지명을 본떠 명명되는데 1호기인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스피릿 오브 애리조나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스피릿 오브 루이지아나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스피릿 오브 캔자스는 추락사고로 손실되어 제외되었다. 미국 국방부 한국용 P-8A 포세이돈 초계기 보잉의 발주.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 보잉과 한국과 뉴질랜드에 판매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6대, 뉴질랜드는 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미국 국방부와 맺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인수할 P-8A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산 매체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방산업체 보잉과 P-8A 조달을 위한 총 4억 2,8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뉴질랜드에 공급할 P-8A 6기와 4기 생산 지원을 위한 재료와 활동을 포괄하는 장기 계약의 초도분이다. 이번 계약에는 미국 대군용 P-8A 6기 조달도 들어가 있다. 이번 초도 장기 계약은 2020년 6월 만료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P-8A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 뉴질랜드 판매는 지난 2017년 5월 승인했다. 한국은 노후화하는 P-3 오라이언을 대체하기 위해 P-8A를 도입하려고 한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P-8A를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의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은 현재 P-3 8대, 이를 개량한 P-3K 등 16대의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 초계기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P-8A는 프로펠러 엔진을 탄 P-3과 달리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해상 초계기다. 보잉의 737-800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포세이돈은 고속 비행하면서 넓은 지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길이 39.47m, 날개 너비 37.64m, 높이 12.83m의 기치를 자랑한다. 승무원은 9명이다. 슈퍼 SUV, 트래버스. 최대 반경 800km 이내의 공중과 해상 표적물을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AN/APY-10 레이더를 탑재하고 하푼 대함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907km로 빠르다. 순항거리가 7,500km, 작전 반경은 2,200km에 이른다. 최대 이륙 중량이 85,820kg다. 연료, 인력, 무기를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 뜨면 10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다수 국가가 도입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과 호주, 영국, 인도가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100번째 기체가 생산됐다. 노르웨이 최첨단 대잠 초계기 5대 도입기로 러잠수함 겨냥.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노르웨이가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최신의 해상 초계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미 보잉사가 제작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5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노르웨이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P-3 오라이언 6대와 다이-10Z 펠컨 5대 등 11대로 된 기존의 해상 초계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1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P-8A 5대와 센서, 대잠 무기체계 등 지원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국방부는 강력한 성능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광활한 노르웨이 영해에 대한 감시에는 적격이라며 기체 외에도 최첨단 센서, 초계 시스템, 최신형 대잠 무기 및 지원체계 등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도입 최종 결정까지는 다음 달 내로 예정된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의회가 오랫동안 방위력 향상 계획을 지지해온 만큼 승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 승인이 나면 노르웨이는 오는 2021년이나 2022년 사이에 P-8A기를 들여올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노르웨이해, 바렌츠해 등 영토의 7배나 되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지만 해상 초계 전력이 턱없이 부족해 러시아 잠수함의 출몰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노르웨이 영해에 출몰하는 러시아 잠수함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포고 3세 제독도 지난 6월 해군 기관지 기고문에서 효율적인 데다 기량이 뛰어나고 기술적으로도 최첨단인 러시아 잠수함 전력은 서방의 큰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포고 제독은 제4차 대서양 해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또 러시아 잠수함들은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서방의 방어망과 지휘 체계를 측정, 미래전이 발생하면 수중에서 유리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며 북대서양과 노르웨이 해에 걸친 광활한 해역에 수시로 출몰하는 것은 나토 해군력을 위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대 시속 907km, 항속거리 2222km, 실용 상승 한도 12,496m인 P-8A 포세이돈은 보잉 737-800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해상 탐지 능력이 뛰어난 APY-10 다목적 해상 수색 레이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기 탐지 방지, 연안과 지상 표적을 탐지해 추적하는 다기능 레이더, 견인 디코이 등을 적재한다. 또 최대 사거리 270km의 AGM-84HK 슬래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MK-54 어뢰와 기뢰 등을 주 무기로 탑재한다. 현재 포세이돈은 미 해군 외에도 영국,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도입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